이게 서로가 아예 기조가 달라요, 들어보면은. 나는 되게 이 둘이 같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인수를 한다길래 서로 당연히 합의된 지점이 있고 이에 따른 협동된 행동으로 구단을 이끌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서 좀 선을 넘은 게 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은근슬쩍 자신이 원하는 기조로 구단을 운영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둘이 이 내전 발발, 보엘리 대 에그발리 내전 발발이라 그래서 막 둘이 졸라 싸우고 이게 아니야. 그냥 원래는 지난 2년 동안 같이 뭔가를 하고 싶었겠죠, 당연히.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씨발 진행을 하면 할수록 결론이 계속 저 새끼가 없어야 되는데 이걸로 도달이 되는 거야. 왜냐면 서로 너무 다르니까. 추구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면, 보엘리는 전형적으로 미국식 스포츠에 입건한 느낌. 그러니까 매물 두고 나왔대. 흡입차 나왔어? 야, 주급 7억 꽂아. 이걸 원하는 거고. 그런 애들 한두 명 정도. 그런 식으로는 주급 체계를 깨도 된다는 마인드. 근데 에그발리 같은 경우에는 첼시 구단 자생력 되게 좋은 편인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 무리를 해야 돼? 약간 이거지. 왜냐면 둘 다 맞는 말인 게, 첼시가 스타 플레이어나 이런 그 메이저한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고생했던 기간도 되게 길어요. 지금 생각보다 2, 3년째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에그발리가 말하는 거는 호밤 뉴스가 그렇게 잘 나오는데 왜 그걸 무리를 하지, 이거지. 왜냐면 지금 뉴스 판매 실적 봐봅시다. 올해만 보더라도 지금 갤러거 팔았죠. 마트센 진짜 개비싸게 팔았죠. 루이스 홀 장부 찍혔죠. 거기다가 지금 찰로바 임대로 보냈고, 브루안이 이제 방출 포함 임대 조항으로 보냈고, 그 전에 뭐 메이슨 마운트, 뭐 누구누구 제, 뭐 치크 막뭐 개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당연히 자생력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즉 에그발리의 해석도 맞는 기조긴 해요. 근데 이거에만 너무 의존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게 보일리 의견. 보일리 의견을 봤을 때는 우리 직전감 필요해. 우리 이거 사람 더 뽑아야 돼. 이게 거기에 도달을 해버리니까 충돌이 팡 하고 터지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굳이 지지를 얘기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사람으로서는 보일리가 좋아요, 저는. 실행력을 되게 높게 사는 부분이고, 나도 되게 나는 실행력이 좋다고 생각을 해, 내 자신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되게 용기를 좀 얻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팬으로서도 보엘리라는 사람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소신 발언하자면 난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에그발레 정책이 더 마음에 들거든요. 나는 자생력이 높은 거에 의존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자생력을 좀 더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구단을 키워나가면 나중에는 돈을 아무리 잘못 써도 자생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구단이 안 무너져요. 근데 슈퍼스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너무 도박이야. 근데 나는 이게 첼시가 지금 뭐 리그 4위, 3위 이렇게 안정적으로 찍다가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단계라면 보일리의 손을 들어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 시즌 리그 6등, 그 전 시즌 리그 12등, 그 전에 뭐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구단도 쫓겨나고, 그 전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기 전에 리그 9등 찍고 막 그랬던 팀인데 여기서 그 도박을 굳이 한다고? 그리고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에그발리가 좀 더 높긴 해요. 그건 맞아.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뭘 했든 간에 사람에 대한 세팅, 이게 능력을 굳이 내가 구분을 지었을 때는 에그발리가 더 나아요. 나한테 굳이 의견을 물어본다면 난 답변을 이렇게 할 것 같아. 사람은 보일리가 좋은데 정책은 에그발리한테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사람이 좋다고 해서 존먹질 할 거 아니잖아. 내가 그 사람하고 술 한잔 할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니까 나는 에그발리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이거죠. 나는 첼시 구단의 자생력을 포인트 삼아가지고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구단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케이스예요. 나는 이거 보엘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의견을 떠나서 에그발리가 지분이 60%인가 그렇고 보엘리가 지분이 10%에서 16% 사이란 말이야. 현실적으로도 이 16%짜리 지분을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대주주를 갖다 끌어내리는 건 말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일단은 에그발리 의견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굳이 바램을 얹자면 에그발리 편을 좀 더 들고 싶은 것도 있고. 저 보엘리는 갈라티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건데 그 너무 허황된 꿈 같은데, 나는 그거를 굳이 왜 하려고 하지?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잘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리스펙해. 리스펙하는데 내 생각은 이래. 근데 보엘리가 뭐 2, 30년짜리 플랜을 숨기고 있다는데 그게 난 뭔지 모르겠네? 도대체 그게 뭐죠? 2, 30년짜리 플랜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엘리가 스타급 플레이어라고 간주하고 데려온 선수들 다 어떻게 됐어요? 스털링, 쿨리발리, 노리던 거 네이마르, 호날두, 은바페도 노렸었고요, 한번. 다 망했잖아, 다. 다 망했잖아요.
근데 이걸 또 한다고? 아 물론 더 체계적인 기준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때 실패했던 전례들과는 다르게 좀 더 색다른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걸 또 한다고 하니까 좀 무섭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나 구장 넓히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개빡세요.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 유럽 5대 리그 다 합쳐도 첼시보다 빡센 데가 없어. 그러니까 물론 어느 팀은 이 구단이 저희 거가 아닌데 저희가 더 빡세요 이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 구단이 구장을 소유하면서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 기형적인 형태가 사람을 진짜 미치게 만들어요. 아예 첼시 구장이 첼시 거가 아니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중축한다 뭐 아니면 뭐 옮긴다 이런 말 나오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래서 난 차라리 요즘 드는 생각인데 그냥 아예 구장 중축을 아예 욕심 안 내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예 이제는 팬덤이 글로벌로 퍼지는데 직관 수입이 낮다 하더라도 성적 잘 나오고 마케팅 잘해서 미국 시장 공략하면 그 경기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다 하더라도 높일 수 있거든요. 다른 걸로 충분히 충당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오히려 구장을 굳이 욕심을 안 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 근데 중축을 해도 6만 석이 최대인데 거기다가 돈 다 꼬라박느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구단 중축을 하겠다고 온갖 허리띠 다 졸라매서 지금 뭐 장기 프로젝트랍시고 이상한 소비 막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장기 프로젝트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굳이 그걸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잖아. 근데 그거를 야기시키는 그 발단 자체가 구장 중축인데 심지어 저 중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생력이 떨어진다니까요. 6만까지밖에 안 되는데 저걸 굳이 뭐하러 더 넓히냐고.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슬슬.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면 마케팅 쪽에 진심을 실어서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내가 한 말이 가설이잖아요. 이 가설을 이뤄내려면 보엘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 이게 좀 약간 미칠 것 같은 거죠. 이 두 명이 갈라서면 안 돼요. 에거발리든 보엘리든. 그리고 또 증축을 하려면 보엘리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 전문가라서. 그러니까 이게 경기장을 만들면 경기장 만들고 장땡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시장들을 다 살려야 돼요. 뭔 말인지 알지? 다니엘 레비가 토트넘에서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걸 성공한 사례가 맨체스터 시티거든요. 맨시티의 만수르가 이걸 잘 해냈거든. 그런 것처럼 해야 구단의 자생력이 훨씬 많이 올라간단 말이지. 팬덤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뭔가 하려는 계획을 꾸리는 능력 자체는 보엘리가 더 나아요.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 근데 다른 구장들 보면 다 5에서 6만 석인데 이게 왜 문제인데 이럴 수 있어요. 알아. 아는데 6만 석까지 해도 난 상관없거든요. 그럼 내 말에 어폐가 있다는 느낌처럼 들리잖아. 그게 아니라 씨발 6만까지 넓히는데 들어가는 돈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아스날이랑 토트넘보다 훨씬 비싸다고 진짜로. 땅값이 영국에서 가장 비싸요. 그딴 곳에다가 경기장을 지어놨으니까 지반도 약하니까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 지반 같은 거 그런 거 생각도 해야 되지. 온갖 법 제약 받고 있지. 주변에 있는 주택 그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이사 보내야 되지. 그 과정이 있는데 리스크가 다르지. 같은 6만 석을 찍는다 하더라도 그걸 굳이 왜 감수를 해야 되냐고. 해봤자 6만밖에 안 되는데. 근데 6만까지 또 돼야 되는 것도 있긴 해. 근데 그럼 뭐 누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거 왜 그러면은 경기장 못 옮겨요? 옮기면 첼시란 이름을 못 씁니다. 이렇게 막 까다로운 조건이면 경기장 옮기는 게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잖아. 맞는 생각이세요. 그게 맞아요, 니마. 그게 맞는데요. 못 옮겨요. 옮기면 첼시 FC 스탠퍼드 브리지라는 이름을 못 써요. 명명권이 첼시한테 있지가 않아요. 그 첼시라는 구단, 그다음 스탠퍼드 브리지라는 경기장 이름을 그거에 대한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근데 이 명명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항상 말하는 게 경기장 옮기지 말아요. 근데 이걸 해버리면 첼시 FC란 이름 못 써가지고 다른 이름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스탠퍼드 브릿지 이름 못 쓰니까 또 바꿔야 되죠. 이런 브랜드 같이 좀 내려가죠.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FC 첼시는 된다?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근데 그 애플 로고 보시면 옛날에 애플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그 무지개 있잖아요. 그거 단색으로 바꾸는데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기업 이름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커요. 진짜로. 그러면 이 명명권이 누구한테 있냐? CPO라고 있습니다. 첼시 피치 오너스 그룹이라는 이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지불한다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살 수가 없어요. 비영리 단체한테 지금 이게 넘어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켄 베이츠라는 구단주가 첼시가 동쪽 스탠드를 지었을 때 적자가 존나 세게 발생한 거야. 성적도 안 좋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구단의 미래를 향한 지향점을 잘 설계를 해서 스탠드를 지었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재정난 때문에 첼시가 어쩔 수 없이 명명권, 구장 명명권, 구단 명명권을 CPO한테 넘기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넘기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구장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구장이 너무 작으니까.
이제 거기서 걸림돌이 된 거지. 그때 당시는 어쩔 수가 없던 선택이었어요. 이거를 팔아야만 어떻게 뭔가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첼시 지역에서만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애초에 첼시 지역에 구장이 있지도 않아요. 풀럼 지역에 있고요. 첼시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구장이고 첼시 지역으로 옮긴다고 쳐도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방금 말한 이 CPO 비영리 단체, 이 첼시 피치 오너스 그룹의 일원들은 이 간부들은 대부분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첼시 구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스탠퍼드 브리지. 이렇게 구장이 있으면 이 근처에서 먹고 사는 소상공인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경기장이 옮겨진다고 쳐봐. 매 주마다 챔스를 나가게 된다면 일주일에 2번 4만 명이 여기로 몰리는 그 시장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구장을 옮겼을 때 이 4만 명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갈 거 아니야. 그 지들 장사 망하고 굶어 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씨발 목숨 걸고 안 된다 이러는 거죠. 이해했음? 그것도 있고 이 소상공인을 떠나서 그냥 팬심. 야, 나 그냥 집에서 창문 열고 딱 보면은 스탠포드 브리지 딱 있다? 이런 인프라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넘어간대. 근데 그걸 협박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안 된다. 너 옮기지 마. 절대 안 돼. 너 하면 나 이거 우리 이런 짓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로만이 이거를 살라 그랬어요. 아 씨발 안 될 리가 없잖아 님들아 이러면서 그냥 현금을 갖다 박았는데 될 리가 있나. 비영리 단체인데 돈으로도 해결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해봤어요 첼시가.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경기장 이슈를 해결한답시고 보엘리한테 마음이 간다는 거는 살짝 이제는 반감이 살짝 들어요. 보엘리가 추구하는 정책, 보엘리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거 알겠는데 우리가 이거에 계속 집착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자생력이라는 게 우리가 결국 그 팬의 지갑을 여는 식으로 먹고 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첼시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잘 생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뉴스 장사라든가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부가적인 수익으로 어떻게 잘 채울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경기장한테만 이게 쏠려 있는 게 아닌가. 보엘리의 프로젝트에는 경기장 이 증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걸 싫어. 왜냐면 우리 팬이잖아요. 팬. 우리 뭐 구단 뭐 지분 있는 사람 있나요? 여기 없잖아. 지분 있어가지고 하는 거면은 약간 주식 투자하듯이 약간 뭐 어느 그룹에 주식 많이 있으면 테슬라 주식 많이 있으면 와 테슬라 제발 화성 가자 이런 식으로 막 비는 것도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그냥 즐겁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냥 이런 이슈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뭔가 계속 첼시라는 구단의 소스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제는 슬슬 이런 잡음들을 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경영에 어울리는 사람은 당연히 보엘리죠. 경영 능력이 훨씬 좋으니까. 근데 꿈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가끔 드는 생각은. 근데 난 좀 놀라운 게 난 둘이 같은 의견을 공유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 나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든 간에 지들이 정해놓은 틀이 대충 가늠이 되잖아. 우리가 보다 보면은. 근데 그 틀을 자꾸 벗어나는 행동을 둘 중 한 명이 꼭 해.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게 몇 천억짜리, 아니 1조, 2조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 규모의 사업을 굴리는데 지금 저 총수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게 말이 되나?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감독 경질할 때 보그발리 중에 에그발리는 진짜 항상 강경했는데 보엘리는 엄청 정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등등등 여러모로 안 맞는 불협화음이 계속 생기는데 어쩐지 이상하더라. 물론 이런 결론까지 도달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긴 했어요. 딱히 예상 안 했어. 예상할 게 없었어. 굳이 막 둘이 이 정도로 막 엄청 의견이 갈릴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뒤돌아서 다시 보니까 좀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에그발리가 축구에 대한 이해도는 훨씬 높은데 정작 일은 에그발리가 더 못해요. 이게 뭐야 씨발. 축구 본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대표적으로 22-23 시즌인데 경질 타이밍이 너무 구려. 포체티노도 경질 타이밍 진짜 개구렸거든요. 어떤 미친놈이 시즌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9월 6일에 챔스 우승할 감독을 잘라요. 아무리 아쉽다 하더라도 그냥 그 타이밍 이해 안 됐고 포터도 계속 할 거면 끝까지 가든가 아니면 1월 달에 자르든가 뭐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쭉 간 것도 이해가 안 갔고 그다음에 포치도 엄청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상호합의 해지를 했는데 내가 가장 원하던 그림은 포치에 관해서는 그게 아니라 3월 달에 그냥 결별을 띄워놓고 이번 시즌까지만 이게 맡아준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모르겠다 이거지. 이게 뭐야. 에그발리가 영입을 뭔가를 추진했다는 생각은 딱히 안 들고 그냥 협상을 마무리 짓는 형식으로 플레이어로서의 기량을 보여준 적은 있죠. 그건 있는데 보엘리처럼 뭐 슈퍼스타 한 명 등에 업어가지고 어떻게 사인 체결하는 그런 건 별로 안 했지. 어쨌든 결론은 마무리 짓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에그발리 편이고요. 굳이 그나마 한다면 에그발리라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 보엘리를 훨씬 좋아하는데
근데 나는 좀 현실과 타협을 하고 싶어요, 슬슬. 지쳤어. 그러니까 뭐 낭만 쫓아서 되게 좋은 사고 하나 치겠다,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성장 스토리 같은 건 좋은데 근데 내일 아침에 밥을 뭘 먹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일 점심값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랑 돈이 존나 많은 상황에서 하는 거랑 다르잖아. 첼시가 돈은 진짜 많지만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난 좀 이게 후자 같아요. 당장 내일의 걱정이 안 가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굴린다는 게 좀 힘들지 않나. 내가 할 만큼 했어. 너무 되게 안 나오잖아. 뭐 기다리다 보면 성과가 나오겠지만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나오는 출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보엘리가 좀 욕심을 빼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잘 풀리면 지 프로젝트 한번 넣어보고. 본인은 2, 30년 보고 있다며.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근데 님도 그렇게 안 좋은 이슈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으로서 충분히 경험치를 습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안 좋은 이슈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말이 내전 이런 거지. 그 돼지 새끼들끼리 씨발 죽방 치고 싸웠겠어요. 그리고 원래 이사회 이런 거 하면은 영입 실적에 관해서 문책하고 이런 건 당연히 있는 거잖아. 우리 사회생활 다 해봤잖아요. 뭐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럼 그거에 관해서 그 당신이 맡았던 실적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뭐가 문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 뭐 그런 거겠죠. 그치?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서. 근데 또 좋은 현상까지는 아닌 느낌이긴 하지. 혼돈인 건 팩트니까.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뭐 그럼 지난 2년 동안 뭘 한 거야? 약간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으니까. 둘이 뜨면 누가 이기냐고요? 보일러가 이길걸요? 보일러 씨름 선수였어요 옛날에. 레슬링이었나? 어. Chill, chill, hey, hey, chill. Let's go. I was born to kill it. I was meant to win. I am down and willing, so I will find a way. It took a minute, now it didn't happen right away. When it get hot in the kitchen, you decide to stay. That's how a winner's made. Stick a fork in the hater on my dinner plate. I walk into the fire like it's just a bit of flame. I switch my style up, watch the money pile up. I'ma get rich or die trying, want me switch lanes. I'm always getting better, I'ma be on fifth place. On this one, then fourth on the next. Third, second, first, you report.